그럼 내일은 어떤 이슈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의 내일신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 위탁 생산과 신약 개발 분리한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식입니다. 삼성이 바이오 산업을 CDMO와 바이오 시밀러의 두 축으로 개편합니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삼성에피스홀딩스를 분리 신설하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에피스홀딩스 자회사로 옮길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회사로 남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들이 제기해온 이해 충돌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고 또 신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K-바이오 밸류체인이 완성되고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전체가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익 창출 방식이 달랐던 두 산업이 동시에 투자해야 했던 투자자들의 고민도 해소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 성하준 매니저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또 오늘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주가가 밀려난 모습이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재 입장으로서는 인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 저도 어제 여러분들과 매일경제TV에서 만나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드렸었는데요. 사실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앞서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이 각자 사업에 집중하자라는 취지에서 인적 분할한 부분들은 저는 매우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주가가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호재가 반영이 되었고 나름대로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에 또 시장이 또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출회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그리고 삼성바이오 SP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이 삼성바이오 SP 그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래 유지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또 각자 전문성에 맞춰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각자 개인 사업에 있는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 그러면 해당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의 고수익 제약에 관련된 부분들 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거고 신약 관련 그리고 CDMO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펼치지 못했던 사업들 또 새롭게 투자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 현재 인적 분할에 대한 시장의 재료들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주요 종목들 추후 상장이 되고 변경 상장이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좀 눌리는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본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각 종목별로 유지하고 있는 개별 사업에 대한 특혜를 좀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 재료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인적 분할이라는 점에서 주주들이 이 배정을 받고 그 주주 환원에 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는 저는 인적 분할에 대한 분위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상승에 추가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인적 분할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좋은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연한 제도권 자산이다. 기관이 비트코인 새 역사 주도한다라는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승의 배경에는 기관의 역할이 컸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이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기반이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자 기관들의 자금이 크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ETF 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어서 오늘은 433억 달러까지 증가했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밝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해냈습니다. 최근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계속된다고 보실까요? 뭐 현재로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부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특성,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해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가상자산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현재 최근에 좀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 가상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회복됐다는 점이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상승세를 이어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친 비트코인, 가상화폐 정책들을 밀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가상자산이 현재 가격대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조정을 받더라도 가상자산의 시가가 조정을 좀 받더라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데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저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뭐 42억 달러 이상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을 해 가시면서 추가적인 신고가 랠리에 한번 동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여러분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 매매 트레이딩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관망세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현재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결국 미국 트럼프의 친 가상화폐 정책이 한몫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우려가 완화되는 부분들이 한몫하고 있으니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추적하시면서 트레이딩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정책과 비롯한 추이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하준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